아파트 층간소음 참다가 폭행했다면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층간소음 밤마다 천장에서 쿵쿵 울려 퍼지는 그 소리 2년을 참고 챗졸번 녹음하고 수십 번 항의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은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2021년 3월 김민준 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42세 평범한 직장인,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설렘도 잠시, 그 설렘은 입주 첫 달부터 산산조각이 납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시작되는 위층의 소음, 쿵쿵거리는 발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잠들려던 몸이 소리에 반응하며 깨어나는 밤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씩 쌓여갔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엔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고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위층에 사는 박지혜 씨 38세, 5살, 3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죄송해요. 애들이 워낙 활발해서요. 같은 말이 반복됐고 소음도 반복됐습니다.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음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 파일이 400여 개가 됐습니다. 관리사무소 민원만 15건. 2022년 11월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측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세 차례 전문 측정 결과 1분 이상 43dB를 초과하는 소음이 실제로 확인됐고 공단은 위층에 공식 주의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밤 10시 47분 또 시작된 쿵쿵거림. 민준 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왔어요? 애들 재우는 중이에요? 고성이 오가던 그 순간 지혜 씨의 남편 박성훈 씨가 현관으로 나와 민준 씨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민준 씨도 밀어냈습니다. 3분 37초 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긴 두 남자의 몸싸움.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 모두 상해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고통, 잠 못 이룬 수백 번의 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수면장애. 그는 박 씨 가족을 상대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치료비와 재산상손해 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층간소음이 실제로 법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폭행에 가담했을 때 그 배상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음 피해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폭력을 쓰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층간소음 갈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백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고 민준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입니다. 730일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잔 거예요. 17개의 녹음 파일, 15건의 민원, 환경공단, 공식 측정 결과까지.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닐까요? 수면장애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됐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날 밤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건 상대방 남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게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2년간의 고통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박 씨 가족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3살, 5살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걸 어떻게 완전히 막습니까? 고의로 소음을 낸 게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사과했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공단 통보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썼고요. 아래층 다른 세대에서는 민원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민준 씨가 늦은 시간에 찾아와 고성을 지른 건 협박에 가깝지 않았냐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둘 다 유죄였죠. 도덕적 우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준 씨 편이라면 원고 승소, 박 씨 가족 편이라면 피고 승소에 투표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체 내용을 먼저 공개해 드립니다. 과연 법원은 2년간의 고통을 얼마로 환산했을까요? 그리고 폭행에 가담한 원고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9월 14일 선고 공판. 재판부는 우선 층간소음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비 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2년간의 녹음 파일, 환경공단 측정 결과 이 모든 증거는 위층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 법률 용어로는 수인한도 이걸 넘어섰다는 걸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에도 계속된 소음은 생활소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고 박 씨 가족이 아기를 갖고 소음을 낸 건 아니라는 거죠. 수면장애 치료 기록은 인정됐고 위자료 적정액은 5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민준 씨도 형사재판에서 폭행죄로 유죄를 받았죠.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과실상계, 즉 배상액을 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민준 씨의 과실을 40%로 보고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300만 원, 청구액 1,500만 원에 딱 5분의 1이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거를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녹음 파일,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 환경공단 측정 신청.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절대로 직접 대면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오래 참았어도 폭력이 개입되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확 줄어듭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고통을 겪었어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순간 법적 보호의 범위는 현저히 줄어든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미 조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측정, 법원 소음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법이 만들어둔 길을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0만 원 충분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2년의 고통치고는 너무 적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